자, 법정 신고 기간이 모든 세금이 법정 신고 기간이 있는 건 아니죠. 예, 신고해야만이 되는 것이 있고 신고주의고 신고가 없으면 신고 기간이 없어요. 예? 그거는 부가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신고주의는 신고할 때는 요거는 취득세와 등본 지방세죠. 지방세. 그럼 지방세는 신고는 어디 해야 될까 하는 거예요. 지방세는 지방세 신고는 항상 요 순서 꼭 항상 기억하고 있어요. 예? 신고주의 세금은 신고를 해야 된다고. 그러면 어디에 신고하느냐? 시, 군, 구에 신고합니다. 어디 신고한다고요? 시, 군, 구. 그럼 취득세는 아까 세금은 누가 쓴다 했어요? 취득세는 특별시, 강력시, 도가 쓰는 세금이라 했죠. 그러면 취득세 도세다. 도에 신고하러 가지 않는다고요. 알겠어요? 어디? 예. 도가 쓰는, 최종적으로 도가 사용하는 세금이지만, 그걸 도에 가서 신고 안 하지 않는다고요. 기초자치단체에 신고한다고요. 신고는. 다시. 알겠나요? 지방세는 오로지 어디 신고한다고요? 시, 군, 구에 가서 신고해야 된다고요. 이해됐나요? 그럼 취득세는 아까 지방세라 했죠? 그럼 지방세는 그 지역마다 해야 되죠. 예를 들면, 경상남도에 있는 부동산을 취득했어. 창원시에 있는 거를 취득했어. 그러면 어디에 쓸 거야? 그건 경상남도가 쓰는 세금이다 말이야. 근데 어디 신고하라고요? 창원시에 가서 신고하라고요. 알겠어요? 그럼 부산광역시, 동래구, 부산광역시가 쓰는 세금이라고요. 하지만 어디에 있는 걸 샀어? 동래구에 있는 거를 샀어. 동래구청에 가서 하라고요, 신고를. 알아듣나요? 그래서 부동산 소재지마다 지방세니까, 경상남도에 산 부동산은 경상남도청이 쓰는 취득세고, 부산광역시에서 취득한 것들은 부산광역시가 사용하는 취득세고, 이해됐나요? 그럼 울산광역시 속에 있는 부동산 샀다면 그는 울산광역시가 사용하는 취득세라고. 근데 신고는 어디 하라고? 전부 다 기초자치단체에 신고하라고요. 그러면 신고를 안 들어올 때는 가세권자가 몰랐잖아요. 신고를 들어왔으니까 가세권자가 알았죠. 그럼 가세표준 알았으니까 그 가세표준에 신고서에 요걸 가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다 말이야. 그럼 가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면 가세표준을 알았잖아요. 그럼 법에 주어진 세율을 정할 거잖아요. 그럼 세액을 산출하잖아요. 확정 짓는다 이 말이야. 신고하니까 확정 짓는다 이 말이야. 됐나요? 그러면 신고하러 납세의무자 거기에 갔어 안 갔어? 갔죠. 그럼 신고서만 제출하고 오는 게 아니라 신고하면 그 지방 세무공무원이 그 즉시 세액을 확정 짓는다고요. 그럼 이거는 고지입니까? 아니면 이거는 고지가 아니잖아요. 고지라는 건 그 자리에 없으니까 고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 세액 결제된 세금을 세금 납부하세요. 이거는 납부서를 하고요. 납부서. 여기 고지서라 말씀은 안 된다고요. 이해됐나요? 그러면 납세 의무자는 그 납부서상에 있는 신고기간과 납부기간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신고기간 내에 신고와 납부가 동시에 된다고요. 알겠어요? 그 다음에 납부하라고요. 근데 이 납부는 시, 군, 구에 하는 게 아니라 그 납부는 금융기관, 금고에 납부한다고요. 여기 금고가 뭐냐? 금융기관에 납부한다고요. 알겠나요? 그 밖에 놓으면 은행이 있으면 은행에 납부하면 되고, 우체국에 나면 우체국에 납부하면 되고, 바로 지방정부에 바로 납부하면 안 된다고요. 알겠죠? 그러면 납부를 했으니까 그게 증거 자료가 있겠죠. 예? 그러면 증거가 있어서 납세자 보관용 영수증. 우리가 등록금을 내도 보관용 납부자 보관용 있겠죠. 한부. 그 다음에 확인서. 한부. 통지서. 한부를 준다고요. 되나요?
그럼 세금 납부가 먼저 됐어요? 납부가 됐다고요. 납부가 된 후에 공시를 하는 물건은, 공시가 뭐죠? 등기를 하고자 한다. 등록을 할 수 있다고요. 세금 납부가 안 되면 공시를 안 받아줘요. 세금 납부가 안 되면 권리에 대한 공시를 안 받아준다고요. 세금 납부가 돼야만이 공시할 수 있다고요. 그럼 등기는 어디 간다고요? 등기소. 등록은 등록관청. 자동차를 구입했어. 그럼 자동차 신고하죠. 그럼 자동차 취득세 논다고요. 예? 납부했죠. 그럼 이거는 등기소가 아니란 말이야. 자동차 등록소라고 해요. 등록소. 예? 자동차 등록한다고요. 그럼 납부가 돼야 등기 받아준다고요. 세금 납부 증거가 없으면 등기 안 받아줘요. 그래서 항상 기억하라고요. 등기하려면 세금 납부가 먼저 선행돼야 된다 하는 걸 꼭 명심하세요. 됐나요? 그럼 부동산을 매매 취득했어. 그럼 매매 취득했습니다 라고 신고하겠죠. 얼마 주고 샀어 라고 하겠죠. 세액을 결정했죠. 납부자 주죠. 그럼 이제 갑이란 물건이 매수자가 샀잖아. 내 앞으로 이전 등기해야 되잖아. 그럼 등기소 가야 되죠. 그럼 세금 납부했던 증거 자료가 있어야 등기 받아준다고. 항상 등기를 하려면 반드시 뭐가 된다? 세금 납부가 돼야 된다. 이때 하는 거를 접수한다라고 해요. 접수. 됐나요? 접수한다고요. 그럼 접수가 된 후에 이제 뭐냐? 본 등기 등록이 이루어지겠죠. 이 말이야. 알겠어요? 그러면 내가 등기를 하려면 뭐 한다? 세금 납부가 되고 접수가 된 후에 등기가 된다. 이 말이야. 이 과정은 항상 기억하세요. 그럼 아까 소득세도, 소득은 뭡니까? 국세죠? 이거는 국세라 했죠? 요거는 지방세라 했죠? 그럼 국세는 어디 신고해야 될까요? 국세는 관할 세무서입니다. 뭐라고요? 관할 세무서에 신고합니다. 세무서는 국세를 담당하는 부서집니다. 지방세를 담당하는 부서 아니에요. 국세는 세무서, 지방세는 시군구에 신고한다고요. 그럼 나머지 절차는 똑같아. 이 절차는 똑같다고요. 이해됐나요? 그러면 내가 지방세는 이 시군구가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가 될 거고, 이거는 소득은 개인에 대한 소니까 개인은 뭘 두고 있죠? 주소지를 두고 있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할 거야. 이게 신고주의 절차입니다. 그러면 아까 요 기간에 뭐 하라고 했죠? 신고를 하고 납부를 하라 했죠. 어느 기간에? 법정 신고 기간 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된다고요. 이해됐나요? 예? 그러면 신고 납부를 법정 기간 내에 하라고 했는데 이거를 불이행했어.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다고요. 그러면 기존의 납부 세금에다가 세금을 추가해서 내야 돼요. 그거를 세금을 가산세라고 했어요. 뭐라고요? 가산세. 그럼 신고를 안 하면 신고 불성실 가산세. 납부를 안 하면 납부지연 가산세라는 종류가 있어요. 알겠어요? 지금 가산세를 세부적인 것을 알 필요 없고 이거를 이행하지 않으면 세금을 추가해서 내야 된다 이 말이야. 그럼 예를 들면 내가 토지를 1억 주고 샀어. 그래 유상치를 4% 내야 돼. 그럼 얼마라고 했어요? 400만 원 있죠. 400만 원. 그럼 법으로 정해진 법정 기간 60일 있죠. 60일 기간 내에 신고를 안 했어. 그럼 기간이 지나서 신고도 무신고야. 얼마 낼까요? 20% 더 내야 돼. 400만 원 원래 내야 되는데 법정 기간에 신고 안 하면 400만 원에 20% 더 내야 된다고. 이해됐나요? 80만 원 더 내야 된다고. 그를 무신고 불순지 가산세라는 거야. 근데 400만 원 중에서 내가 착오를 해가지고 계산을 잘못했어. 300만 원 냈어. 원래 400만 원 내야 되는데. 그럼 300만 원 이미 납부한 거는 가산세 없어. 그럼 100만 원 적게 냈잖아. 그럼 가소신고야. 그럼 가소신고 100만 원에다가 가소신고 100만 원 10% 더 내야 돼. 알겠어요? 예. 그래서 신고를 전혀 안 하면 무신고고,
신고했는데 세금이 적게 계산되면 적게 된 것만 가산세가 붙어. 10%, 무신고는 20%. 근데 알면서 국가를 속였어. 아, 우리 둘이 한 행위는 모를 거야. 근데 국가가 그 사실을 발견했어. 부정이야, 부정. 그럼 40% 더 내야 돼. 가산세. 그리고 납부지연 가산세는요, 이 납부세 받았죠. 기간에 신고 납부를 해야 돼. 신고를 했고 납부세를 받았는데도 기간에 안 냈어. 그럼 기간이 지난 날부터 하루 지날 때마다 이자가 부담돼. 10만 분의 22가 계속 부담돼. 이자가 부담돼. 10만 분의 22가 계속 부담돼. 요거를 가산세라는 거 알면 돼요. 이걸 신고주의. 자, 그래서 우리가 27페이지 보면은 26페이지 보면은 세무 공무원 있죠? 그거 나중에 보면 되고, 납세자 있죠? 납세자. 그게 납세 의무자가 있고, 제2차 납세무자 있고, 연대 납세무자 있고, 보정이 있는데, 일단 납세자의 별표시 1개 해놓고 넘어가요. 그 다음 14번, 27페이지, 납세고지서라고 있죠? 방금 요거는 아까 취득세는 고지 없죠? 처음에 고지 없어. 두 번째도 고지 없어. 취득세와 등록면허세와 소득세는 신고주의야. 신고주의는 처음에 납부세라고요. 알겠어요? 그럼 기간에 납부를 해야 되는데 안 하니까 뭐가 된다고요? 가산세가 정됐죠. 가산세라는 세금이 정됐죠. 그러면 이 사람이 뭐야? 나는 너를 믿고, 나는 우리 국가는 너를 믿었어. 믿었는데 배신했잖아. 한 번 배신자는 영원한 배신자잖아. 그러면 원래 정상적으로 납부하면 가산세도 없고 끝났는데 가산세가 적용됐죠. 그러면 한 번 배신자니까 다시 납세 의무자를 믿지 않는다고요. 내 돈 가져왔는데요. 웃기지 마. 집에 가 기다려. 가산세가 된 다음에는 다시 신고로 넘어가지 않는다 하는 거야. 알겠어요? 그때는 가세권자가 다시 확인 조사해서 결정 고지한단 말이야. 알겠어요? 가산세는 신고가 없어. 다음에는 무조건 고지한다. 알겠어요? 자, 이겁니다. 그래서 근데 14번에 그래 납세 고지서는 원칙적으로는 신고주의는 고지서가 없는데 가산세가 적용될 때는 고지한다는 거. 여기까지 알았나요? 자, 그런데 아까 재산세 있고요. 종합부동산세 있어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우리가 시험에 안 나오지만 자동차세는 우리가 스스로 자동차세를 신고했습니까? 우리 자동차 소유자가 매년 자동차를 신고하지 않잖아요. 네? 근거가 있잖아요. 아까 알고 있다 있잖아요. 알고 있다. 그럼 신고할 필요 없어. 가세권자가 가세 표준 근거를 가지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때는 뭐 한다? 알고 있기 때문에 신고받을 필요 없이 관할관청에서 바로 세금을 결정한다고요. 확정. 가세표현 세액을 바로 결정한다고요. 이 결정된 세금을 고지한다고요. 이게 고지서라고. 이해됐나요? 신고서, 신고하는 것, 고지하는 거 알겠나요? 알고 있으니까 이 말이야. 세목 암기하지 말고. 그러면 이 절차가 거의 없죠. 이거는 가세권 바로 결정해서 고지해. 그럼 이 고지상에는 무슨 기간만 있을 거야? 납부 기한이 있겠죠. 납부 기한이 있겠죠. 요거는 신고하고 납부 기간이 같단 말이야. 이거는 신고 기간 없어. 납부 기한이 있어. 그리고 재산세는 이 재산세라는 것은 부동산을 어떤 부동산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친구는 16일 만나서 말일까지야. 누구? 친구. 그럼 친구가 뭐야? 79라고, 79. 친구. 삐삐세대 79. 7월달과 9월달이야. 그럼 고지서는 언제부터는 16일 만나라. 언제 만나라고요? 16일부터 만나서 말일까지라. 이 말이야. 그럼 7월 16일에서 말일, 7월 31일까지 납부하는 재산세가 있고, 9월 16일에서 9월 30일까지 납부하는 기간이 2개 있어. 딱 정해진 거 암기해야 되고. 그러면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가 부과된 후에, 재산세 부과 끝난 후에 고액자를 찾아내는 거야. 종부세는. 그럼 종부세는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라. 전부 다 보름 정도 되죠? 근데 요거 그대로 암기하면 돼. 오늘 암기가, 기본 암기를 되면 계속 그거를 계속 써먹는 거야. 계속 바뀌는 게 아니야. 이게 뭐냐? 고지서의 납부 기한이야. 이해됐나요? 그럼 이 납부 기간 내에 납부를 안 하면, 납부를 이행하지 않으면 요것도 뭐다? 당연히 가산세가 전된다고. 이해됐나요? 그럼 이 가산세는 신고 불순일 가산세가 없죠? 신고주의가 아니니까 신고 가산세가 없잖아요. 뭐가 있다? 기간 내에 납부 안 했죠? 이거를 납부 지연 가산세라고. 그럼 요거는 아까 뭐야? 신고 취득세나 등록물의 소득세는 신고를 해야 되는데 안 했으니까 신고 불순실 가산세도 있고, 또 납부도 안 하니까 이거는 납부 지연 가산세도 있단 말이야. 다시, 이거는 무슨 가산세 있다? 신고 불순실 가산세가 있고, 납부 지연 가산세가 있단 말이야. 요거는 신고 불순실 가산세 있어, 없어? 없죠? 이거는 납부만 하라 했잖아. 그럼 이거는 납부 기간 내에 안 하면 납부 지연 가산세라고. 이해됐나요? 아, 요거 두 개. 납부 안 하면 납부 지연 가산세라고. 근데 똑같이 이름은 납부 지연 가산세, 납부 지연 가산세란 말을 썼지만 부담하는 비율이 다르다고. 요거는 아까 신고주의에서 납부를 안 하면 납부서 상 금액을 납부 안 했을 때와 고지서 상 금액을 납부 기간에 납부 안 했을 때 가산세 비율이 다르다고. 요거는 납부서죠. 고지서 아니죠. 아까 10만 분의 22라고 했어. 얼마라고요? 암기는 뒤에 하고, 이거는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10만 분의 22가 쌓인다고. 이거는 고지했죠. 고지에서 납부기한 다음날 8월 1일이 됐어. 하루가 늦든 이틀이 늦든 30일 늦든 바로 다음날에 3% 붙는다고. 몇 프로 붙는다고? 3% 붙는다고. 하루가 늦어도 3% 내야 되고, 이틀이 늦어도 3%. 그러다가 한 달이 지나면, 또 한 달이 지나면 또 붙어. 또 묻는다고. 알겠어요? 만분의 66, 0.66%가 또 계속 쌓인다고. 알겠어요? 그 똑같은 납부 지연 가산세지만 납부서상 금액을 납부 안 할 때 가산세 비율하고 고지 받았는데 안 했을 때 납부서 비율이 다르단 말이야. 그럼 요거 비율적인 문제는 지금 당장 암기할 필요 없고 시험 칠 때까지는 최대한 암기하려 노력해 줘야 된다고.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27페이지 갑니다. 밑에 15번 조세의 징수라고 있죠. 신고 납부라고 있죠. 아까 뭐랬죠? 이거는 뭐야? 취득세는 신고를 하고 납부서 받아서 납부한다 있죠? 그리고 신고 납부 방식이라. 그럼 등록면허서도 모르죠? 모르니까 신고하죠? 똑같은 거죠. 신고하고 납부한다. 이해됐어요? 국세도 소득세도 신고해야 되죠? 그리고 납세하죠? 오케이. 자, 그 다음 넘겨서 그 다음에 28쪽 갑니다. 28쪽에 가니까 가로 2번 있죠. 보통징수란 말이 있었죠. 그 보통징수는 요거야. 자, 뭐라고요? 재산세죠. 가세권자 알고 있다 있죠. 신고받을 필요 없다 있죠. 네? 가세권자가 근거를 가지고 있다고요. 그럼 가세권자가 바로 세금을 결정했다고요. 그래서 권한을 가진 자가 결정하고 권한을 가진 자가 때렸단 말이야. 그래서 바로 부과했다고요. 그때 뭐가 날아간다고요? 고지. 그럼 우리가 전기요금이나 가스요금도 전부 다 맹세서 받아내죠? 징수 방법이. 전부 다 고지 알려가지고 징수하잖아요. 일반적인 징수와 같다 해서 지방세는 보통징수란 용어를 쓴다고요. 지방세를 고지에서 징수하는 방법을 표현을 뭐 한다고요? 보통징수란 용어를 쓰라. 그래요. 근데 종부세는 종합부도는 국세입니다. 국세도 고지예요. 근데 국세는 보통징수란 용어를 안 씁니다. 그걸 뭐냐? 정부가 부과해서 징수한다.
정부 부가 가세라는 용어 쓴다. 용어 그대로 익혀줘야 돼요. 다시. 고지에서 징수하는 세금은 지방세는 무슨 말을 쓰고? 보통징수란 용어를 써야 되고, 국세는 뭐를 쓴다? 보통징수 용어 쓰면 안 된다고요. 어떤 말을 쓴다? 정부 부가가세, 아니면 정부 빼고 부가가세, 이렇게 용어 쓴다고요. 가로 2번 붙여놨나요? 예. 자, 가로 3번 넘어가고, 그 다음 16번 가산세 있죠? 됐나요? 방금 가산세는 의의와 특징은 여러분 스스로 보고, 요 29쪽에 보니까 가로 3번이 지방세의 가산세 있죠? 아까 취득세나 밑에 있는 등록면허세 이 두 가지만 알면 되는데,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는 아까 무슨 주의를 했죠? 신고주의라 했죠? 그럼 법으로 정해진 법정 신고 기간이 있다 했죠? 그 기간에 신고와 납부를 하라 했죠? 근데 원 1번이 뭐 돼 있죠? 일반 가산세라고 돼 있죠? 확인했어요? 그러면 기억에 신고 불성실 가산세라고 돼 있나요? 그럼 무신고했어. 몇 프로 돼 있어요? 20%. 근데 밑에 부정은 40%. 그 비율만 암기하면 돼요. 한 번 암기하면 계속 써볼 거야. 밑에 가소신고 있죠? 가소신고는 신고를 했다. 근데 납부할 세금을 적게 납부한 결과다. 그럼 첫 번째 몇 프로? 10%. 부정은 40%. 그러니까 요거만 알면 돼. 신고 불정일 가산세는 적게 납부되면 가소신고는 10%. 됐나요? 전혀 신고 안 하면 20%. 적게 납부하든 무신고든 알면서 안 했다. 부정이다. 그럼 40%라고. 그렇게만 암기하면 되고. 그 밑에 쭉 내려옵니다. 자, 재산세 있죠? 재산세 찾았나요? 그러면 취득세 니은 보세요. 1번은 니은. 니은에 보면 납세 고지 전이라 있죠? 취득세의 원 1번에 니은 찾았나요? 가로에 뭐가 돼요? 납세 고지 전이잖아요. 그럼 아까 취득세는 신고와 납부를 같은 기간에 해야 된다고요? 예? 고지했어, 안 했어? 고지 안 했잖아요. 그럼 신고는 신고대로 신고 불량 가산세 있고, 납부를 해야 되는데 납부를 안 했다면 납부지연 가산세를 내야 된다고요. 이해했어요? 내가 부동산을 취득해서 60일 안에 신고해야 돼. 그럼 신고 안 했어. 그럼 신고 불량 가산세도 되고, 납부도 안 했잖아. 납부지연 가산 두 개가 정된다고. 근데 신고는 했어. 신고를 했는데 납부서 받아가 납부를 안 했어. 그럼 신고는 했잖아. 그럼 신고불 가산세 없어. 납부지연 가산세만 적용된다고. 이해됐나요? 그 납부지연 가산세는 밑에 뭐가 됐나요? 네 번째 칸. 0.022% 돼 있죠? 확인했나요? 그걸 10만 분의 22가 매일 적용된다고요. 납부지연 일자 돼 있잖아요. 자, 근데 재산세는 아까 뭐 했나요? 재산세는 신고가 없잖아요. 고지했잖아요. 고지했을 때 첫 번째 어찌 됐나요? 원 1번이 3% 돼 있죠? 그리고 원 2번은 1개월이 지날 때마다 만분의 66, 0.66%가 계속 또 쌓인다고요. 그러니까 똑같은 납부지연 가산 이름이 똑같은 비율이 아니다. 그죠? 이해됐죠? 요거를 암기하라고 노력해주면 된다. 나머지는 필요 없고요. 예. 4번 넘어가면 됩니다. 이걸 이제 세부적으로 원래는 30페이지 밑에 가면 심화라고 돼 있죠? 심화돼 있나요? 원래 우리 법률 요령에는 이렇게 돼 있다고요. 법에는 이렇게 깨알 같은 글씨가 막 이렇게 돼 있다고요. 엄청 많이 나눠져 있죠? 35페이지까지 가산세는 정해져 있잖아. 근데 내가 말한 거는 방금 그거만 알면 돼, 여러분은. 가소신고인지, 무신고인지, 부정인지, 예? 신고 고지하기 전에 납부를 안 한 건지, 고지서를 받았는데 납부를 안 한 건지, 그거만 알면 된다고요. 요거 막 볼 필요 없어. 알겠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35페이지 갑니다. 35페이지 가면
부과한다라고 돼 있죠. 확인했나요? 부과는 누가 하는 행위라고 했죠? 가세권자가 가세 요건이 충족되면 가세하는 권한을 부과한다라고 했죠. 됐죠? 그럼 부과를 하려면 뭐가 결정돼요? 세액이 결정됐을 때 부과하는 거죠. 그럼 세금을 얼마 내라 했으면 그대로 있으면 안 되죠. 받아들여야 되죠. 징수한다 하는 거죠. 걷어들인다 이 말이죠. 자, 됐습니다. 자, 그 다음 36페이지 19번 있어요. 자, 그게 뭐라고 됐나요? 체납처분비라고 했죠. 자, 아까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나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나 소득세는 무슨 해야 된다고 해서 일단 신고를 해야 된다 했죠. 신고주의는 그럼 신고를 한단 말이야. 그럼 신고를 했으면 세액이 확정 결정되겠죠. 결정. 그럼 기간 내에 신고 납부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됐나요? 그럼 이거를 이행하지 않으면 뭐 된다 했어요? 가산세가 정된다 했죠? 그럼 가산세가 정된다면은 다시 신고를 막힌다, 안 막힌다? 안 막힌다 했죠? 그러면 가세권자가 고지한다고요. 고지했는데도 세금 납부가 되는데 납부가 안 돼요. 이해했나요? 이거 암기가 아니고 그냥 이해하시라고. 신고주의는 일단 신고하더라. 신고하니까 세금 결정되고 납부세를 받아 납부해야 되는데 납부를 안 했다고요. 납부를 안 했다고요. 그러니까 가산세가 정됐죠. 그럼 가산되니까 가세권자가 요거는 가세권자가 결정 고지한다고 이제. 고지했는데 또 안 냈죠. 그럼 뭐 할까요? 그 또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가세권자는 독촉을 하겠죠. 뭐 한다고요? 빨리 내라 라고 독촉한다고. 독촉. 독촉을 했는데도 세금이 안 들어와. 그러면 국가는 강제징수 절차에 들어가요. 그러면 그 체납자의 재산을 확인해서 가장 먼저 하는 거 압류한다고요. 압류. 됐나요? 압류한 재산 중에서 그래 안 내. 그러면 그 재산 중 압류 재산을 가져올 수 있는 물은 가져옵니다. 그걸 운반시켜요. 가져올 수 있는 물건은 보관을 시키고요. 그래도 안 내면 뭐 한다? 공매 처분돼요. 뭐 한다고요? 공매한다고요. 공매 처분한다고요. 이걸 우리가 매각이라고. 매각. 법원에 처리한다고요. 그럼 공매 대금을 가지고 회수받는다고요. 요 절차가 압류해서 매각시까지 든 비용을 체납처분비라고 한다고요. 뭐라고요? 체납. 체납이 뭐야? 납부 안 하고 있단 말이야. 미루고 있단 말이야. 그리고 강제는 처분비. 강제 절차에 들어간 비용. 어디서 어디까지? 압류해서 매각시까지 든 비용. 지방세는 이거를 체납처분비라는 용어 쓰는데 국세는 이거를 강제징수비라고 용어 씁니다. 뜻은 같은데 용어가 다르다고요. 됐나요? 지방세는 뭐라고요? 체납처분비. 국세는 강제징수비. 옆에 적어놨죠? 자, 그 다음에 20번. 공과금. 공과금은 세금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세금은 반대급부가 없어요. 정기세라 하면 돼요, 안 돼요? 쓴 만큼 주는 거죠. 세금은 반대급부가 없어요. 이거 정기세 아니에요. 정기요금이야. 예. 자,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조합이 있고 22번 지방세 정보통신망, 연계정보통신망, 그 다음에 전자신고, 전자납부, 그 다음에 26번 전자송달, 체납자, 체납액. 자, 그 다음 29번 별표시. 징수검이라 했죠. 지방세 징수검은 어떤 거를 말한다? 자, 지방세를 처음에 납부하라고 했죠. 뭐 취득세 등 등록면허세, 재산세, 지방세 세목이 있을 거야. 이게 징수검이잖아요. 세금이. 이해됐나요? 그러면 요 가산세도 징수검이잖아. 취득세의 가산세는 취득세라고. 아까 내가 원래 취득세를 부동산을 1억 주고 샀죠. 그럼 4% 취득 내야 되죠. 원래 400만 원이야. 그럼 400만 원인데 성실 이행하지 않았죠. 그러면 아까 조금 전은 신고 부전 가산세라든지
납부 지은 가산세가 부과됐겠죠. 그러면 이 플러스 된다고요. 만약에 이것이 200만 원 더했다면 가산세는 세목은 없어. 취득세의 가산세는 취득세라고. 그러면 원래 처음엔 내면은 400만 원 내면 될 것을 이행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어서 취득세가 600만 원이 된다고. 됐나요? 이해했어요? 가산세는 세목은 없어. 본세를 더 추징하는 것이 가산세라고요. 자, 그러면 또 이거를 이행하지 않으니까 아까 뭐가 됐어요? 어디 돈이 들어갔어요? 체납처분 비용이 들어갔죠? 그럼 지방세 징수 돈은 지방세 세금과 가산세하고, 알겠어요? 그 다음에 체납처분비라고. 이해됐나요? 이 가산세가 취득세의 가산세는 취득세라고. 그럼 내는 지방세잖아. 이해했어요? 취득세의 가산세는 취득세라고. 그럼 이게 어차피 지방세잖아요. 그 다음에 또 들어간 비용이 뭐냐? 체납처분비가 들어갔다고. 이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이라고. 알겠어요? 그럼 징수순위. 만약에 징수순위를 물으면 어느 것을부터 먼저 징수해야 될까요? 체납처분비가 먼저 징수되는 거야. 네? 체납처분비가 먼저 징수된다고요. 그 다음에 지방세 본세가 되고, 그 다음에 가산세가 징수되는 거야. 요 순이야. 체지가 요 순이야. 예. 자, 그 다음 특수관계인은 암기하지 말고, 특수관계인 하면 어떤 느낌이에요? 나와 역적 모의하는 사람. 우리가 옛날 조선시대 때는 뭡니까? 역적 모의하면 뭡니까? 몇 조까지? 우리가 조선시대 때 역적 모의하잖아. 덜 발격됐자. 그러면 뭡니까? 몇 조까지 없애버려? 구족이죠, 구족. 옛날에 조선시대 때는 역적 모의는 구족이죠, 구족. 9촌까지 다 싸그리 몰살시킨다고. 노예를 가지든지, 기양을 버리든지, 죽여버리든지 한다고. 왜? 그게 특수관계자더라고. 특수관계자라는 뭔가 역적 모의를 해가지고 세금에 대해서 모의를 탈세해 주는 관계라고. 무슨 말이세요? 뭔가 인과관계가 존속하는 게라고. 그래서 옛날에는 요리 있는데 이것도 이제 지금 많이 줄었어. 많이 줄어가지고 지금 몇 촌 돼 있어요? 4촌, 혈족 돼 있죠. 3촌 돼 있죠. 친인척 관계는 친척, 인척. 이때 혈족은 뭐야? 혈족은 친척이라 친척. 아버지 쪽이라고요. 인척은 내가 쪽이라고요. 알겠죠? 그래서 몇 촌까지? 친척은 아버지 쪽에는 4촌까지가 역적 모의할 수 있는 사람이야. 오케이? 외가 쪽은 3촌까지 된다고. 그럼 그 사람들이 부동산을 매매한다면 뭔가 세금을 낮추게 역적 모의한다고. 그럼 국가는 좋아한다, 안 한다? 그래야 당사자가 친인척 관계 들어가면 국가는 한 번 서로 확인하는 게 아니라 보고 또 보고 한다고요. 알겠어요? 특히 그 중에서도 촌수가 없어. 촌수가 없다고. 어? 1촌이 누구야? 배우자는 무촌이야, 무촌. 돌아서면 남남이야. 그런데 함께 살 동안은 배우자야. 배우자 관계는 특히나 세법은 무조건 1순위야. 최소 10번 이상 확인한다, 국가는. 또 1촌 관계 누구야? 내 자신은 1촌이나 하면 안 되지. 그러지. 부모 관계죠. 직계, 좀, 비속 관계를 1촌이라고. 참. 부모 자식 관계가 1촌이라고. 알겠어요? 예. 그리고 그 관계가 된다면, 그렇게 배우자 간 직계, 좀, 비속 간에는 특수 관계자 중에서도 아주 주의 대상이라고. 세법에서는. 알겠어요? 그리고 나머지 밑에 또 있는데, 그까지는 보지 말고, 우리가, 회사 사장을 우리는 사용자를 한다고. 회사 사장을 뭘 한다고요? 사용자 한다고요. 그 밑에 있는 종업원은
회사를 위해서 역적모의 할 수 있어 없어? 있죠. 그럼 특수관계자라고. 뭔가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연관 있는 사람은 다 특수관계자라고. 대충 보면 되고. 자, 그 다음에 38페이지 갈까요? 32쪽에 보면 기타 용어라고 되어 있나요? 확인했어요? 자, 그게 뭐죠? 면세점 있죠? 자, 일단 암기하지 말고 낱말 속에 뜻이 있다 있잖아요. 낱말 속에 뜻이 있다. 자, 우리가 일성찬을 많이 들어요, 안 들어요? 이거 들어봤죠? 어디 들어봐요, 이거? 아니, 면세란 말을 어디 들어봐요? 외국에 갔다 오면 갔대 뭐 산다? 면세품 산다 하잖아요. 예? 그 말대로 세금이 없다 이 말이야, 세금이. 원래 세금을 부과시키는 세금이 없다. 그럼 가격이 엄청 낮잖아요. 오케이? 담배 피는 사람들은 외국 갈 때 자기는 담배 안 피도 뭐 한다? 꼭 담배를 사오잖아요. 세금이 없으니까. 알겠나요? 예. 그럼 우리 부산에 있는 사람은 가까운데 뭐야? 일본 가잖아, 일본. 대마도. 예? 갔다 오는 비용이나 담배 한 개씩 사오면 오히려 그 비용 경비 남아. 우리가 일반 한 값에 44,500원 하잖아요. 한 보름은 45,000원이잖아. 오케이? 아니, 두 보름 사면 절반 가격밖에 안 되는데 엄청 많이 남지. 그게 면세라고요. 또 어디 들어봤어요? 또 면세라 말을. 그 면세품 있잖아요, 면세. 또 군인들 가면은 뭐야? 아니, 군복무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뭐 어디 가는 게 PX 가가지고 뭐야? 면세야, 그 군인들을 위해서. 이해됐나요? 또 농어촌에 있는 사람들, 농촌과 어촌에 있는 사람은 뭘 써야 돼? 그래, 기름 써야 돼. 꼭 기름. 엄청 비싸잖아. 그럼 면세유 쓴다고. 이해됐나요? 그리고 면세라는 것은 세금을 전혀 부담하지 않는 게 아니라 낮춰준다는 거야. 이해됐나요? 그럼 이거는 뭐냐? 일단 면세된 거는 가세가 됐어, 안 됐어? 안 됐어. 그럼 면세점이라는 거는 가세한다, 안 한다? 하지 마라, 이 말이야. 그럼 그 기준을 우리는 다른 세목 말고 우리 시험에 나오는 세목이 한 개 있어. 취득세가 나와. 아까 취득세는 취득하면 낸다 했잖아요. 근데 네가 취득한 물건 가액이 얼마 돼 있어요? 50만 원 이하의 짜리면 취득하면 취득 내야 되는데 취득 물건 가액이 50만 원 이하라면 취득세 내지 마라 이 말이야. 그게 면세점이라고요. 되나요? 근데 부동산을 뭐 50만 원 주고 살 일은 없겠죠. 예? 근데 자동차 사면 취득 내야 된다고요. 알겠어요? 물건마다 취득 세율이 다 달라. 근데 우리가 익혀야 될 세율은 부동산만 알면 돼. 근데 자동차라든지 기계라든지 이거 사도 취득 내야 되는 건 알고 있어야 돼. 근데 내가 운전면허증 딴 지 얼마 안 됐어. 차는 타고 싶어. 그렇다고 해서 새 차를 갖고 다니니까 기스 나면 마음이 아파. 잠을 못 자. 그러니까 뭐냐, 중고차를 일단 어느 정도 있으면 중고차 타볼까? 그래, 중고차 가지고 25만 원 주고 샀어. 25만원짜리 있어. 잘 나가. 예? 잘 나간다고. 나중에 이제 고장이 뭐 넣거나 뭐 기분이 안 좋겠지만 잘 나가. 그래, 25만원 주고 샀어. 자동차 등록했어. 등록세를 내야 돼. 근데 취득세는 내지 말라고요. 50만원 이하니까. 예? 그게 면세점이라. 자, 그 다음에 밑에 가면 가로 2번이 소액 징수 면제. 자, 이것도 뜻을 풀이해보세요. 앞에 소액이 있죠? 앞에 소액 붙었잖아? 그 다음에 점 찍고, 징수. 자, 이 그대로 해석해보세요. 소액이니까 징수를 면제. 징수한다, 안 한다? 하지 마라, 이 말을. 하지 마라. 이해됐나요? 그럼 기준이 뭐냐? 소액이니까 징수를 안 한다, 이 말이죠. 그럼 요거는 뭐냐? 우리가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는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납부해야 돼. 그럼 국가 입장에는 비용이 많이 발생해, 안 해? 부동산 샀는 거를 신고 들어갔잖아. 그럼 신고 받으면 되잖아.
그 중에 확인하고, 세금 결정하고 종이자료 한 개, A4지에 그냥 종이자료 한 개 출력해 주면 돼. 비용 없어, 거의. 신고주의 세금은. 알겠어요? 근데 자동차세 징수하려면 어떻게 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자동차세, 누가 자동차를 조사해야 되겠지. 확인해야 되겠지. 확인도 하고, 또 뭐냐? 세금 계산도 해야 되겠지. 예? 그럼 지금 자동차 보유자가 옆에 없잖아, 그거는. 뭐 해야 돼? 고지해야 되잖아. 어? 그럼 고지하려면 어떻게 돼? 우편으로 발송해야 되잖아. 오케이? 그럼 비용 발생해, 안 해? 비용 발생하잖아, 이 말이야. 고지하는 세금. 대표적인 재산세라고. 오케이? 그러면, 즉, 고지서 한 장에 징수할 세금이 2,000원 미만이야. 얼마라고요? 그러면 징수할 세금보다 비용이 더 많다고. 그럼 징수를 하지 마라, 이 말이야. 그게 소액 징수 면제. 자, 면세는 뭐라고요? 가세하지 마라. 요거는 징수하지 마라. 요거는 어디? 취득세. 50만원 이하. 세액이 아니고 취득 물건 가액 기준 50만원 이하. 되나요? 그럼 50만원이면 가세해야 안 해? 자, 일단 요거는 소액 징수 면제는 2,000원 미만이야. 그럼 2,000원이면 징수해야 안 해? 아니, 우리가 기준이 있어. 50%란 단위가 있고 미만 초과는 기준을 포함한다 안 한다? 포함하지 않는 개념이라고. 초과. 그럼 이상이라면 이상은 기준부터 시작해야 돼. 5 이상이야. 5를 포함해서 올라가는 거야. 5 초과야. 5를 빼고 5.1부터 들어간 거야. 그러면 우리가 기준이니까 초과 밑에는 기준이 라인돼 있다고요. 그럼 5 초과야 라고 하면 5를 포함해야 안 해? 포함하지 않는다 했잖아. 그럼 반대는 뭐야? 우리가 밑으로 내려오는 거는 이하고 올라가는 거는 이상 초과고 내려오는 거는 이하 미만입니다. 초과는 올라가는 거, 이상도 올라가는 거, 이하는 내려오는 거, 미만도 내려오는 거야. 알겠어요? 근데 어떤 법적 기준이 초과입니다 라고 하면은 기준을 포함하지 않고 넘어가는 거야. 그럼 반대는 미만이 돼야 돼, 이하가 돼야 돼? 요리 돼야 되잖아. 국어를 반대 용어로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기준이 있단 말이야. 네? 5 초과면 5를 포함하지 않잖아. 그럼 내려오는 거는 5를 포함해서 내려와야 된단 말이야. 알아듣나요? 요리되면 요리태에 돼야 된다고. 그러니까 아까 요거는 면제점은 50만원 이하. 그럼 50만원 이하니까 50만원 포함한단 말이야. 그럼 50만원 주고 사면 가세 안 한다고. 이거는 2,000원 미만이라고. 그럼 미만이니까 요거라고. 네? 그럼 2,000원이면 이상이잖아. 알겠나요? 그거를 말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기초 과정을 익혀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오면 이제 1월달이죠. 1월달. 다음 주? 휴가는 돼 있던데. 그러니까 우리 12월달. 네, 1월달. 예, 1월달 보겠습니다. 자, 수고 많았습니다. 예.